안녕하세요. 주말농부팀입니다. 배추 텃밭에 나왔는데요. 김장배추 이렇게 이제 55포기 정도 이렇게 심어 놓고, 여기가 이제 하나 텃밭이 하나 또 있고, 다른 텃밭에 또 한 50포기, 한 100포기 심어서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10월 초순이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폭염을 잘 이겨내고 잘 크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 이제 좀 타들어갔던 애들을 2차, 3차 이제 보식하고 다시 이제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요즘 기후가 좋아서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속도로 가면은, 원래 계획대로 11월 말이면 김장배추를 할 수 있을 이제 김장배추 수확을 하고 김장을 담글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감안해가지고 이제 김장배추 비료 주는 시기, 웃거름 주는 시기를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도 이게 굉장히 이제 늦게 심어서 이제 좀 폭염 속에서 굉장히 뿌리 활착이 어렵게 됐는데, 이 성장 속도를 조금 좀 저도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이 배추는 잎이 크는 만큼 배추 속이 잘 들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초반에 이제 겉잎 성장 속도를 이제 높여주기 위해서 웃거름을 이제 주는 건데, 이제 김장배추 웃거름 주는 시기는 이제 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또 반대로 마감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한정없이 줄 수 없고, 꼭 비료 주는 시기를 언제까지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김장배추는 보통 이 모종을 심고 나서 90일 후 정도에 수확을 하죠. 예. 뭐 80일에서 이제 한 100일 사이, 보통 이제 90일 정도 이제 드는데, 그러면 3달 정도 이제 예상을 하죠. 그 기준으로 이제 웃거름을 주는데, 보통 이제 김장 모종을 심고 나서 한 2주 후, 예, 제가 이제 2의 법칙만 외우면 된다고 했잖아요. 2주 후부터 한 3번에 걸쳐서 비료를, 웃거름을 이제 주면 된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2차 웃거름까지 다 줬고요. 2차 웃거름 줬고, 이제 마지막으로 3차 웃거름만 이제 주면 됩니다. 3차 웃거름만 주면 끝나는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김장배추 웃거름 주는 시기는 90일 동안에 딱 절반, 45일 전까지 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90일에 절반, 2분의 1인 45일 전에 다 이 웃거름 주는 거를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1일 날 심었으니까 8월 말에 심었다가 다시 죽어가지고 다시 심었던 애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크고 있으니까 10월 15일 경에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다음 주에는 3차 웃거름을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제 밑거름은 있어요. 밑거름은 이제 이 흙 속에 이제 있어서 얘네를 빨아먹고 자라겠지만, 이 성장을 더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웃거름을 주는 건데, 저는 1차로는 요소 비료를 좀 줬고, 2차, 3차는 이 칼슘제가 섞여 있는 NK 복합 비료를 줍니다. 예, 저는 칼슘제가 섞인 비료를 구입을 해서 쓰거든요. 그걸 이제 주는 이유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다음 주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면, 이제 나머지 45일은 이제 결구되는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될 거예요. 이 거름을 준다고 해서 지금 바로 빨아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지금 보세요. 제가 1차, 2차 줬을 때는 요 위쪽에다가 구멍을 내고 배추 사이에다가 줬습니다. 모종이 아주 작을 때 여기다 준 애들을 지금 이제 한참 지금 빨아먹고 있을 거예요. 지금 배추는 잎이 크는 만큼 뿌리가 뻗어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 사이사이에 있는 구멍들을 이렇게 덮을 정도로, 여기도 이제 구멍을 내서 이렇게 줬었는데, 여기까지 덮었을 정도로 이렇게 잎이 커가고 있거든요. 벌써 지금 이제 1차, 2차 준 애들을 지금 한참 빨아먹고 있는 거고, 이제 3차는 저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는 여기다 줘도 이 물 뿌려도 이제 흡수가 잘 안 되고 해서, 이 사이드에다가 한 30cm 간격으로, 서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30cm 간격으로 옆에다 뚫어서 이렇게 줍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칼슘이 섞인 복합 비료를 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얘네가 이제 그러고 나서 시간이 또 이제 흘러가면 다시 이제 뿌리가 조금씩 더 뻗어가면서 마지막 3차 비료 준 애들을 한 10월 중하순 정도에, 그러니까 하순 정도까지 이제 계속해서 빨아먹게 되는 거죠. 웃거름을 이제 그래서 너무 늦게까지 주면, 뭐 사실 이제 온도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배추 성장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너무 또 과다한 비료를 주면
또 안주너니만 못하니까 적당하게 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 칼슘을 좀 줘야 되는데 배추는 이 칼슘 부족 현상이 있으면 이 결구가 될 때 아주 이 안에가 꽉 차질 않고 속이 좀 텅 비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계속해서 속잎이 나오는데 속잎이 이 갈색이나 이렇게 좀 말라가요. 예, 말라가면서 여기가 꽉 차질 않고 그냥 좀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좀 비어있는 느낌, 이렇게 우물어져 있긴 하지만 비어있는 느낌으로 크거든요. 예, 입마름 현상이 있고. 그래서 이제 칼슘제를 주는 게 좋고, 연면 시비를 해도 좋고 하는데, 요즘은 비료도 잘 나와서 칼슘제가 섞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칼슘제가 섞여 있는 복합 비료를 2차, 3차로 이렇게 주면 칼슘 부족 현상은 없고 아주 잘 큽니다. 이 안에 속잎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오고, 이런 애들도 마르는 게 형상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말라가는 게 있으면은 그게 이제 칼슘 부족 현상인데, 그거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꼭 칼슘제를 연면 시비가 됐든 웃거름으로가 됐든 이렇게 미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실 이제 결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조금씩 이제 오므려져요. 조금씩 오므려져요. 이 붕사를 다 이제 밑거름할 때 이제 줬기 때문에 이제 붕사 영향을 받아서 조금씩 오므려져 가는데, 이게 아마도 이제 기온이 계속 떨어질 거예요. 기온이 계속 떨어지면 거의 11월 달은 결구가 집중적으로 되는 쪽으로 갈 거고, 이제 10월 중순부터만 해도 이렇게 이제 오므려지면서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 속잎이 나오고 이 속이 차는 이제 그 이제 방향으로 이제 가겠죠. 이 웃거름 주는 거는 그래서 90일 전체 성장 시기 중에 절반인 45일 전에 꼭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번 주 저 같은 경우 9월 1일 날 심었으니까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 정도만 마무리를 해서 이제는 얘네가 이제 결구하는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고, 그 전에 뿌려졌던 웃거름을 잘 빨아먹을 시간적 여유를 주면 되겠고요. 요즘 비가 잘 안 와요. 여기 충남인데 뭐 얼마 전에 비가 엄청나게 한번 폭우가 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문데 이 물을 자주 줘야 됩니다. 이 비료를 주고 나서 물을 안 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굉장히 이 흡수 속도가 늦고, 이 어느 정도 비료가 녹아서 이 땅속에 스며들어가면서 얘네가 흡수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물이 없으면 뿌리가 영양분 흡수를 하질 못하니까 비료 흡수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그래서 이제 물을 좀 계속 줘야 되고, 뭐 물을 과다하게 줘도 안 되지만 일주일에 요즘 같은 날씨로는요, 최소한 한 번,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푹신 한번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이제 이 속잎이 계속해서 나와서 이 결구가 빨리 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고, 물론 이제 11월 중순 이후로는 이제 물을 안 주겠지만, 그 전까지는 물을 좀 자주 주는 게 좋습니다. 결구 될 시기까지 사실 어느 분들은 물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뿌리가 수분이 없으면 영양분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요, 결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물은 계속 줘야 되고, 이 과습으로 인해서 무름병 현상이 생기긴 하지만 이 물빠짐이 잘 되고 이렇게 이제 고랑과 이랑을 만들고 물빠짐이 기본적으로 잘 되는 곳이란다고 하면 뭐 매일같이 물을 주는 게 아닌 한 그렇게 과습하지 않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요즘 같은 날씨에는 반드시 물을 줘야 이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결구도 잘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주말에만 와서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주말에밖에 이제 물을 못 주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비닐 멀칭도 하고 심었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처음에 계속 영상 보여드렸을 때의 상태하고 비교를 해서 보시면 일주일 성장 속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계속해서 신경 써서 웃거름, 물 주기, 뭐 이 두 가지 가장 신경 쓰고, 저렇게 이제 나비 날라다니잖아요. 나비 날라다녀서 보면 저도 이렇게 옆에다가 아주 이런 곤충잡이를 놓고 나비를 잡으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뭐 병충해 방제는 또 제가 별도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병충해 방제는 방제대로 해야 되고, 지금은 어쨌든 성장 속도를 높여줘야 이제 10월 중하순 넘어가면서부터는 결구가 되는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반에 하여튼 잎을 키워야 돼요. 이렇게 작은 애들은요, 이렇게
요런 애들보다 작잖아요. 얘는 통이 작게 될 거예요. 분명히 작죠. 예. 잎이 넓게 큰 애들이 통도 큽니다. 반드시 그 비례하니까 웃거름을 잘 주는 게 좋고요. 제가 이제 또 다음에 또 이제 계속 이제 웃거름을 이제 끝내고 나서도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물을 잘 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모든 식물이 물이 없이는 영양분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분이 없으면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비료도 흡수 못하고 성장 속도가 더디게 돼요. 그러니까 물을 적당하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줘서 이런 가뭄 날씨에 좀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